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좋은 소식이 많아서 저희가 방송 전에 박수를 치는 모습들이 잠깐 화면에 나간 것 같은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만권 책방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오, 그 만권이 이중적인 의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 책 뭐 어려운 책이나 뭐 이런 책을 대신 좀 읽어드리는 이제 그런 코너인데요. 여러분 한번 만권 책방 검색해서 와서 보시고 이제 마음이 드시면 뭐 구독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자마자 구독, 좋아요 버튼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사인도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곧 새 책이 나오신다는 소식을 잠깐 전해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이벤트 소식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3박 6일 해외 순방 마무리. 네,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28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면서 3박 6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에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초청 강연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이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전까진 그랬던 거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필라델피아로 이동해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제 최전선 기지인 하나 필리조선소도 둘러보았는데요. 이곳은 하나오션이 이제 작년 12월에 인수한 현지 조선소입니다. 국내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고요. 원래 한 해 1.5척을 생산할 수 있는데 하나오션이 추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 연 20척 내외까지 생산력을 끌어올리기로 한 곳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방문했던 일본에서도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일본 마이니치 신문 일면 머릿 기사로 조선인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에서 83년 만에 두개골이 수습된 뉴스를 다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제 희생자 유골로 판명이 될 경우에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일 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발언은 아꼈는데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만권 책방 홍보를 하니까 울프가님이 잘생겼다 김만권, 스마티한 김만권 이렇게 댓글 넣어주셨고요. 다들 만권 책방, 저희 제작진이 또 센스 있게 유튜브 채널 링크도 넣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서 보시고요. 자, 정상회담 먼저 평가를 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평가를 좀 하기 전에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어제 26일 이제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여기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1%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하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한 41.5%.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되는 건 중도층이 어떻게 평가했나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중도층은 그보다 더 높은 54.7%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부정은 41.4%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비슷한데 긍정하는 비율이 이제 중도층에서 좀 더 높았다라고 실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60.7%가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정상회담의 성과를 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34.6%였는데요. 이건 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과는 있었다고 인정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기에 기반해서 제 좀 개인적인 좀 평을 한다면요.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와 협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럼프와 협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쁜 일이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젤렌스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은 거기 싸우고 나왔잖아요.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협상이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인물. 사실 정치에서 우리들이 제일 힘든 게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마키아벨리가 계속 좋은 정치 지도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항상 예측 가능성을 주는 지도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해서 다루기 어려운 지도자랑 협상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협상 3시간 회담 3시간 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뭐 숙청, 뭐 혁명 이딴 거 그 SNS에 올렸는데 이제 뭐 회담에 들어가서는 뭐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심지어 우리 군사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냥 잘못된 정보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오일 거다고 이제 넘어간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넘어간 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건 누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건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극우와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극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극우는 정말 극우답게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협상력을 실어주고 있는 예, 그런 일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이제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회담이 끝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고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을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요. 정말 트럼프가 듣고 싶은 말을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러게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남북 관계 이런 거에 집중하고 하느라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좀 생각했었던 뭐 우리가 그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무역 협상의 뭐 재언급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회담 과정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아이템 넘어가 볼까요? 네, 권성동 김건희 특검 출석. 네, 드디어 출석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을 했는데요. 권 의원은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 이게 1억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큰 거 한 장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은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향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와는 별개로 어젯밤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소식인데요. 권성동 의원 아들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20대 로스쿨 학생 시절에 작은아버지와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를 공동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금 출처가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JTBC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권성동 의원 아들은 내가 공인이 아닌데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고요. 권 의원은 남의 사생활을 왜 취재하냐, 증여세도 다 냈으니까 궁금하면 세무조사 시켜라 라면서 취재진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팀 소식을 좀 더 알려드리면요. 한덕수 전 총리가 아까 오후 1시 반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갔고요. 어제 민주당은 3대 특검의 활동 기간, 조사 인력 등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한덕수, 심지어는 권성동 구속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여쭙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들어가고 있는데 구속될지 여부 투표를 해주시고요. 2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권 박사님은 아까 보이콧 이야기 잠깐 놓으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죠? 뭐 그냥 해라. 뭐 안 나온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 예. 아니 생각해보면 내란 정당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주적 과정 속에서 어떤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고 그리고 민주적 원칙을 지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도 지금 그 의심에서 벗어날까 말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당대표 뽑히는 걸 통해서 정말 구성국가에다가 우리는 내란 정당이라는 거 알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내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는 특검법 연장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게 통과되면 보이콧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그렇게 해라 라고 생각 이제 하고 싶고요. 뭐 그러든 말든 상관없다. 뭐 결국은 그 석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예 그리고 뭐 이 정당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국회 근데 세수 받고 장기국회에 안 나오면 뭐 할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 그냥 웃기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웃었습니다. 예. 네, 제시켜 알바님이 와중에 한덕수 구속을 비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써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구속이 확실히 좀 될 거다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자기는 비상계엄 모르고 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뭐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전에 더 협력했다라는 이제 그리고 더 나가서 국무회의 그 대통령에게 그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이거는 자기는 몰랐다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건 또 명백한 위증이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계엄 선포문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다가 폐기한 사건도 우리가 다 사실인 거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특검이 명시한 내용만 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들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이렇게 6가지 혐의나 돼요. 그런데 특검이 저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외부에 알릴 때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잘 짚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무총리는 우리 헌법을 보면 행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다. 그래서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사실은 국회가 동의를 해준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요. 대통령을 행정부에서 보좌하라는 뜻도 있지만 대통령의 잘못하는 거가 있으면 그걸 견제하라는 의미도 이제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 범죄는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한덕수는 구속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속되는 게 정의죠. 예. 네, 구속되는 게 정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그런 정의의 소식을 보길 바라면서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국회에서 부결. 네, 계속 좀 논란이 되는 의원들을 추천하고 있는 거죠? 네, 불과 한 달 전에도 망건쌤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비판했었는데요. 당시 국힘이 추천했던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는 내란을 옹호한 극우 세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후보자 자리에서 낙마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지 불과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이 또 논란의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진짜 어디서 이런 인물을 찾아오는지도 되게 신기할 지경인데요. 한 명은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인데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동성혼 합법화 반대 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우인식 변호사인데요. 정광훈 목사 공동 변호인단 중 한 명이자 윤석열 씨 탄핵 반대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안은 그래도 국회 본회의 투표까지는 올라왔는데요. 다만 오늘 찬성표보다 반대표를 훨씬 많이 받아서 임명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해라, 독재타도 같은 말을 외쳤는데 뭐만 하면 국회 해산시키는 게 좀 습관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번 임명안은 부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인물이 추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 소식 또 하나 전해드리면요. 지난 2월에 인권위에서 의결됐던 충격적인 권고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윤석열 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라는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위가 5개 수사기관이 이 권고를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5개 수사기관은 대검, 공수처, 경찰청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본인들이 추천한 인권위원이 부결됐다라는 이유로 국회를 해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독재타도라고 하는 말도 했는데 김만곤 박사님은 정치 철학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할 게 없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잖아요. 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권위는 설립된 목적이 있습니다. 인권위는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권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방어돼야 되는데 왜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구를 세우냐라고 하면 보통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강자들이 자기 자신을 잘 방어할 능력이 있는 반면 약자들은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권의 문제에서 우리가 법 앞에 평등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김현장에서 변호사를 갖다 쓰는 사람과 국선 변호사를 갖다 쓰는 사람이 방어 능력이 다르다는 거 우리 그냥 솔직히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들을 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가 임명하든 야가 임명하든 어느 인권위원이든 동의를 해야만 하는 사항인 거예요. 예. 그래야 인권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권위원을 뽑는
이걸 여당 야당 이렇게 뽑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인권위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권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위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소식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거 인권위가 권고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권위가 설립된 취지와 반대되는 권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 뭐 그거 보장하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다 방어권은 보장이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 헌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야, 법 앞에 특권을 받고 보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 거기서 방어권 보장 못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예? 체포가 제대로 됐는지 체포 영장 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권리를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있지도 않은 거. 구속을 시간으로 계산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뭘 방어권을 보장해요? 부장되고 넘쳐가지고 지금 이게 홍수가 나고 있구만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권위가 지금 솔직히 되게 안타까운데 정신 나간 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국가에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국가의 어떤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되는 수준 방식으로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인권위는 재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김만권 박사님과 제가 인권위 이슈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뉴스 넘어갈까요? 네, 이태원 참사 용산구 안전관리상 수상 논란. 네,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대상을 받은 주제가 헬로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입니다. 좀 뻔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산구의 보도자료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심사위원들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을 일하면서 용산구의 사례를 호평했다고 하고요. 용산구는 이번 수상이 단순한 성과를 넘어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도시 용산으로 성장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자료 사진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대상이라고 쓰인 큼직한 패널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당일에 자신의 행적을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했고 끝까지 구청장 자리에서 사퇴를 거부하면서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심에 재판 중인 인물입니다. 이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에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시상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용산구청의 수상을 취소하라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과거에 헬로윈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참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책임을 부정한 것을 비판을 하면서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두고 과거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반성이라도 해야 맞지 않은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서울시는 오늘 해당 수상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님이 오늘 김만권 박사님 폭발 동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폭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도통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희가 평가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현실이 너무 다르면 그 격차가 너무 크면 사람들이 절망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사건이 사람들을 절망시킨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박희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안전관리상을 준다고요? 예? 이거는 거기서 피해를 입은 유족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과 그것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정말 모르고 했을까요? 이건 다 그냥 알고 한 거거든요. 예. 이걸 모르고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예. 이건 그냥 알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박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요. 참사 1주기부터 단 한 번도 추모 행사 같은 거 간 적도 없고요. 심지어 1주기 때는 이 1주기를 앞두고 하루 앞두고 관내 친목 산악회에 간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에게 안전관리상을 준다고요? 예. 이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도 소식 전했잖아요. 정작 현장에서 그걸 구하던 소방대원은 그것에 고통받고 목숨을 버렸어요. 예?
누군가는 거기에 진짜 책임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목숨을 버리는데 이런 사람에게 안전관리상을 준다고요? 예? 서울시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이건 뭐 화가 난다라는 말로도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설사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이야기들을 끝으로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